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앞바다에는 몸무게 50kg이 넘는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대문어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양식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갈색빛이 도는 문어가 다리를 뻗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수조 안에 또 다른 문어는 웅크린 몸을 쭉 펴며 빠르게 헤엄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실험실에서 부화시킨 뒤 200일 넘게 성장시킨 동해 대문어입니다. 수명이 3에서 4년인 대문어가 이렇게 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 대문어 양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동안 100일도 채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정보가 부족한데요. 특히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는 환경에 민감해서 폐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동해 대문어의 생존을 늘리는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30가지 이상의 먹이를 공급해 실험했는데 특정 조개류 등 주요 먹이 4가지를 먹은 대문어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생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기간만 넘기면 이후 대문어의 수명만큼 안정적으로 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유생 초기에는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차 성장하면서 폐사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됩니다. 남해안의 광어나 우럭처럼 양식에 성공한다면 동해안의 고소득 양식 어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대문어는 킬로그램당 3 내지 5만 원 정도, 명제는 7만 원까지도 나가는 고부가가치 품종입니다. 특히 대문어를 소비하는 해외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남해안 등에 서식하는 참문어 양식에도 새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어제 삼척중앙시장 2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했지만 상인들의 발빠른 대응이 피해를 막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오는 창가에서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소화기를 연신 들이댑니다. 매캐한 연기가 온몸을 뒤덮어도 물러서지 않던 남성은 소화기를 다 쓰자 자리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1층에서 물줄기가 불이 난 집을 향해 솟구칩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던 남성이 소화전을 연결해 2분 40초 만에 다시 진화를 시작한 겁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쯤 삼척중앙시장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자 아래층 회센터에서 장사를 준비하던 정원교 씨가 곧장 불을 끌어 달려갔습니다. 재래시장이고 화재에 좀 취약한 구역이라서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은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좀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위주의 교육을 또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손쉽게 좀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라 시장 곳곳에 소화시설이 있었고 주변 상인들도 빠르게 신고하고 거리 통제에 협조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제일 먼저 이제 전화하신 분이라고 전화도 오고 제일 먼저 했대. 그래 이웃이니까 불이 나니까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막 가슴은 덜덜 떨리고 이래가지고. 상인들의 빠른 신고와 초기 진화 덕분에 불은 신고 18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돼 내부 33제곱미터가 타고 700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당시 주인이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칫솔질이나 안면 근육 훈련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식사를 제대로 못해 소화기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장애인들에게 식기 운동부터 칫솔질까지 교육하는 구강관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 말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릴 때 치과에서 발작 증세를 보인 뒤 두려움 때문에 10년 넘게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20대 발달장애인 김모 씨. 수면 마취를 해야 겨우 진료가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마취제 거부 반응으로 줄곧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김 씨는 치과 위생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왕진 서비스를 통해 칫솔질과 잇몸 근육 키우기, 씹기 운동을 배웠고 어렵게 진찰대에 눕는 것부터 시작해 7개월 만에 마취 없이 치과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턱관절이 조금 밀려난 상황이에요. 이게 씹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구강 마사지나 구강 운동 이런 관리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강원에서는 처음 2021년 시범 운영돼 올해까지 3년 동안 시행되는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 종결로 올 연말 끝이 납니다. 3년 후원금은 5천만 원, 한 해 평균 1,600만 원으로 운영된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64명이 칫솔질과 잇몸 근육 키우기, 씹기 운동을 배웠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장애인 시설에서 300차례 이상 구강관리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장애인의 구강관리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습관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한 3년 정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번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직접 치과를 방문해 치석 제거와 치아 관리를 받는 치과 주치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주 3곳을 비롯한 강원 8개 치과의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 그 밖에는 10%만 내고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장애인 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홍보가 되고 뭔가 좀 여건이 잘 갖춰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치과 방문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겐 집으로 찾아오는 구강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 전문가들은 구강관리를 통해 소화기, 뇌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며 칫솔질이나 안면근육 훈련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구강관리 사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이 해마다 다양한 색깔의 별을 논에 심어 그림을 그리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득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괴산 문광저수지 인근 논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벼가 흔들리자 살아 숨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마다 색이 다른 별을 심어 논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괴산군은 용의 해인 올해는 용 그림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농심을 담았습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활기찬 용을 기본으로 삼아서 도안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농그림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기술을 이전받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조성했습니다. 일반 벼인 초록색 바탕에 흰색, 노란색, 자주색, 빨간색까지 모두 5종의 벼가 사용됐습니다. 이한기를 쓸 수 없는 세부 묘사는 손으로 모를 하나하나 심어 표현했고 벼가 자라며 수정 작업도 거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도 심을 땐 모르는데 심을 때 벼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게 자라고 났을 때 색깔이 어느 정도 입혀졌을 때 2차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괴산의 유색벼 농그림은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괴산군이 특허를 내고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술을 이전받은 영농조합법인은 올해만 농그림을 그려주고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명암 표현 등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괴산군은 영농조합법인에 이어 청년 농업인 단체에도 기술을 이전하며 소득원으로 육성에 나섰습니다. 더 기술을 더 연마시키고 섬세하게 교육을 시키면 농가 소득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경관 농업이 대세입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농그림. 지역의 농산물과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것은 물론 소득까지 창출하며 일석삼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동해안에 바짝 마른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1.9%로
평년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농업용수가 격일제로 공급 중입니다. 삼척 초당과 속초 원암 저수지는 31.4%, 고성 도원 저수지 33.5%, 양양 현남 저수지 41.5% 등 영동 지역 모든 저수지 저수율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삼척 36.4도, 강릉 34.6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여전히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내일과 모레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도내 6개 시군 경찰서장 등 총경 전보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릉서장의 이기루 강원경찰청 안보수사과장, 태백서장의 이준호, 속초서장 신명섭, 정선서장 최대중, 횡성서장 김희빈, 고성서장 김종필 총경이 발령됐습니다. 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최준영 경기북부청 경비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 패럴림픽에 강릉시청 소속 장애인 사격 대표 박진호, 심영집, 이유정 선수가 출전합니다. 강릉시청 선수들은 오는 30일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를 시작으로 7일간 6개 종목에 출전하며 금메달 1개 이상 획득에 도전합니다. 강원 선수단으로는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 김승겸, 정호원 선수가 보치아 종목에 출전합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리그 28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달 20일 제주와의 홈 경기 이후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원은 서울을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강원은 리그 2위 김천보다 승점 4점 앞선 단독 1위, 서울은 6위입니다. 강원은 이번 시즌 서울을 2번 만나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오늘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원래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날로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주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 정보공고, 동광산업과학고 등에서 미용 분야 5명, 식품 조리 분야 5명씩 10명의 학생을 선발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주간 싱가포르 현장학습을 지원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영어회화, 면접 등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현장학습 기간 현지 언어교육과 직무교육, 전공 분야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고 종료 후에는 싱가포르 현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